2001년 아들이 7살이고 딸이 5살일 때 아이들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요.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법무사무소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해야만 된다고 해서 공동 명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세는 저와 아이들 3사람 이름으로 각각 청구되었고 납부는 엄마인 제가 전부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라 저의 단독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변호사님? 네, 상속과 관련해서는 그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거나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담 사례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공동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바꾸는 절차에 관해서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청년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분양받으실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때문에 혹시 이주택자 이런 걸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같은 규칙 53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호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서 그 분양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 부적격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무주택자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부적격자 공유 지분 때문에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으신다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시면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셔서 주택을 분양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는 이제 법에 의해서 미성년 자녀와 공동 등기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후에 성인이 되신 후에 이제 본인 단독 등기를 하게 되시면 취득세 이와 같은 세금 문제 또 따로 발생하진 않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조금 제가 정돈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법 1003조에 따르면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으로 상속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 지분을 질문자 어머니로 단독 명의를 하려면 어머니와 자녀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단독 명의로 하고 싶으셨다면 민법 921조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후속 절차를 진행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속 지분에 따라서 그 각각 공유 지분이 된 걸로 보이고 그 각각 공유 지분이 된 상속 지분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면 취득세는 당연히 추가로 한 번 더 납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취득세는 좀 추가로 납부할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시군요. 네. 상담자분이 지금 어쨌든 단독 명의로 바꾸시려고 하는 상태인데 단독 명의로 바꾸실 때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공유 지분에 대한 상속권이 있고 그 상속권에 따라 등기가 된 상황인데 이제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관리 문제도 복합적으로 좀 정돈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자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합의에 따라서 단독 명의로 변경할 수는 있는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자녀분이 갖던 소유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증여세도 추가로 또 납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라서 취득세와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신 후에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좀 고려하실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 부부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함께 살 때 공동 명의로 할 것이냐 단독 명의로 할 것이냐 놓고 참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 관련해서 특히 공동 명의로 하면 더 절세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라든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 명의로 설정하는 방법은 소위 절세 방안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취득하더라도 일단 단독 명의로 취득하건 공동 명의로 취득하건 취득세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샀을 때보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서 추후에 그 오른 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됐을 때는 그 공동명의로 된 당사자들 별로 기본소득 기본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 나눠 놓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애초에 공동명의로 설정해 두시면 추후에 부과될 큰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거 하나 유의하실 사항은 이미 어느 한쪽에 단독명의로 부동산이 취득되어 있는데 이런 절세를 하겠다고 또다시 또 나머지 한 분에게 변경하는 거는 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개별 사안에 따라 좀 달리 판단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제가 이건 실제로 황혼이혼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치열하게 좀 다투시다가 이제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넘겨받으시고 네. 공동명의를 하시기로 하시고는 이제 아름답게 집으로 돌아가셨던 네. 저도 훈훈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요즘 뭐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를 놓고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이유가 아마 단독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있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어떻게 되냐 이 부분 궁금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혼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들은 전부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명의로 그 부동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전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총 재산에서 부부가 인정될 기여도 뭐 40대 60인지 50대 50인지 30대 70인지 등등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나 소득이나 뭐 가사에 대해 기여도나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를 산정을 하게 되고 그 기여도에 산정된 금액만큼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 나머지 내가 못 받은 금원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1억 원의 부동산이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의 비율이 가령 50대 50으로 인정됐다. 그렇다고 하면 남편분이 1억 원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5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혼이 진행이 될 거고요. 가령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아파트에 대해서 50%씩 지분이 되어 있고 그게 유일한 재산이다. 그러면 각자가 이미 5천만 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특별히 상대방에게 지급할 거는 없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그 50대 50인 지분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쪽이 나머지 한쪽으로부터 50%의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종결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 지금 뭐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각자가 이제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떤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느냐가 사실 네.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연 주신 분 아무래도 단독명의로 지금 바꾸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님 조언 주신 말씀 따라서 좀 단독명의 바꿔보시면서 세금 문제만 좀 신경 쓰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